이번 시간에는 G 중에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말로 의사소통이라고도 하지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커뮤니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간단히 말하면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정보의 전달 내지는 교환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일치된 상호 교감, 커먼 그라운드가 형성되어야 하고, 정보 전달에 이용되는 상징물인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에 대하여 서로 같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관리 기능을 통합,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없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또는 개인과 집단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영 규모의 확대와 복잡화로 조직 속의 개인이나 집단이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조직의 분화로 정보 전달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의 발달로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에게 경영의 실적을 바르게 전달하여 오해를 제거하고 노사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연구의 진보로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에 의해서 종업원의 사기를 높이려는 노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커뮤니케이션이 경영의 능률 향상과 종업원의 사기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건이 된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내지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방침을 종업원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두 번째, 종업원에게 희망을 주고 불만을 들어주기 위함이다. 세 번째, 조직 내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종업원의 사기를 높여 창의성과 의욕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직장 내의 협동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다.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전달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신자가 기호화해서 전달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해독이 이루어지고 수신자가 듣게 됩니다. 이때 반응과 피드백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송신자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으로서 자신의 요구나 바람을 전달하려는 목적이나 정보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기호화는 영어로 인코딩인데, 기호화는 송신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련의 기호나 몸짓, 즉 어떤 상징적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메시지는 송신자가 정보를 기호화하는 구체적인 형태 또는 송신자가 전달하는 일체의 상징을 말하며, 전달 매체, 미디어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송신자는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달 매체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신자는 송신자의 메시지, 송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받는 당사자를 말하고, 해독, 디코딩이란 수신자가 송신자로부터 받은 일체의 상징인 메시지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해하거나
변환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응, 레스판스는 수신자가 메시지에 대하여 보이는 일체의 반응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피드백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내보내는 커뮤니케이션의 역과정입니다. 이를테면 구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전화나 상사의 지시에 대한 부하의 항의 표시는 피드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음, 노이즈란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커뮤니케이션 방해 현상, 소음이나 잡담 등을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 커뮤니케이션과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은 피드백 과정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은 쌍방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메시지 전달이 빠르고 송신자의 권위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정확하고 많은 수신자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복잡한 조직과학을 수행할 때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의 경로에 따라서 다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권한 체계나 공식적인 구조 절차를 따라 조직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대각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고,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과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명령 계통을 따라 하향적 또는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데, 관리자와 성원 사이의 신분과 권한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는 신뢰성의 결여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계층상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구성원이나 부서 간에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며, 대각적 커뮤니케이션은 동일한 조직 계층에도 속하지 않고 동일한 명령 계통에도 속하지 않는 조직 내 하위 단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나 대각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갈등 문제나 조정이나 문제 해결, 상호 협조 관계 유지, 성원의 만족감 향상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규정된 공식적 경로 이외에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데,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정보의 교환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들 간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정보의 교환이나 전달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그레이프바인, 포도넝쿨의 형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경로 구조입니다. 집단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구조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집단의 효율이나 구성원 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조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형입니다. 원형은 구성원들 간의 서열이나 지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륜형, 집단 내에 중심적인 인물 또는 리더가 존재하고 구성원들 간의 정보 전달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쇄형, 집단 내에서 명령 계통에 따라 상하 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번째, 전체 경로형,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입니다.
수신자는 송신자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장애를 갖게 됩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기술적인 요인, 언어상의 요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요인입니다. 기술적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정보의 과중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상에 전달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신자에게 과중한 메시지가 전달되면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이 감소됩니다. 현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날로 복잡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내용의 수많은 정보의 자료의 홍수 속에서 파묻히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달된 모든 메시지를 완전히 소화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특정한 수신자에 대해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는 그러한 메시지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을 말할 때 다다익선이란 말은 별로 적합하지 못한 말일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의 압박.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모든 부하 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 압박 또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자들이 구성원들과 나누는 대화는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피상성은 대인관계를 악화시켜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을 초래하곤 합니다. 두 번째, 언어상의 요인. 첫 번째가 어의상의 문제입니다. Semantic problem. 사람들은 대개 공통적인 상징 체계로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동일한 단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단어의 의미는 단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용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해되고 지시되지 않는 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연령이나 교육 수준, 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저마다 어휘 구사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달리 하곤 합니다. 그러나 송신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의 의미를 수신자가 동일하게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수신자도 송신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언어적 메시지의 오용입니다. Non-verbal message.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함께 사용하곤 합니다. 비언어적 메시지는 경우에 따라서 언어적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왜곡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이 향상되지만 둘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는 효과성이 감소합니다. 예컨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이야기하자고 말을 해놓고 자꾸 시계를 들여다본다거나 잔뜩 찡그린 얼굴로 기분이 좋다고 말하는 것 따위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효과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인 장애. 송신자와 신뢰성의 부족입니다. 수신자가 갖는 송신자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및 신의 등의 태도를 송신자의 신뢰성이라고 말합니다.
송신자가 지니고 있는 전문 지식, 신용, 의향, 온화함, 행동적인 특성, 그리고 일반적인 평판 등은 송신자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수신자가 송신자의 메시지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수신자가 송신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가적 경향. 평가적 경향이란 수신자가 송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전부 다 전달받기 이전에 메시지의 전반적인 가치를 평가해 버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수신자가 송신자에 대해 내린 판단이나 수신자가 겪은 과거 경험 또는 메시지로부터 기대되는 의미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송신자 개인과 그가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미리 평가하고 판단하면 메시지가 갖는 실제 의미는 왜곡되어 버리며 이에 따라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수신자가 일단 저 사람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입관. 수신자가 어떠한 개념이나 생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관은 메시지의 해독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신자가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고 성급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수신자가 지니고 있는 선입관은 증거의 틀을 형성하는데 수신자는 이를 통하여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구성하여 해석합니다. 메시지가 해석될 때는 송신자의 입장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수신자의 입장만 고려되므로 메시지가 의도한 바는 완전히 상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택적 청취.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정보가 개인이 현재 믿고 있는 사실과 모순이 될 때 그 정보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선택적 지각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기존의 신념과 갈등을 일으키는 메시지는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반응적 피드백의 부족.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수신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송신자를 낙심시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송신자의 의사 전달에 수신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수신자가 송신자의 의사 전달에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반응이나 부적절한 반응을 해도 커뮤니케이션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예컨대 시간을 묻는 사람에게 웬만하면 시계하나 장만하라고 한다면 의사소통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은 효과적인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전부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본 요인들은 그 존재를 인식하고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심리적 요소들을 극복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성공일까요? 랄프 waldo 에머슨의 이야기를 낭독하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일까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글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